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안 속에 지사직을 연명하긴 싫다며 자신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빨리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호사님,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2018년에 6.13 네.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네.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지난해 9월 6일 선고가 됐었는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이제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네. 무효가 되는데요. 네. 이제 이 지사는 당연히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사건에 선고 시한을 두고 있는데요. 네. 그 선고 시한이 지난해 12월 5일이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한 것입니다. 뭐 공직선거법만 선고 시효가 뭐 따로 있는 모양이네요. 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네.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이게 네. 공직선거법 225조에 있는데요. 네. 선거에 관련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결정 재판해야 되고 네. 소송에 있어서 수서법원은 이걸 이제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조항이 민사소송법 같은 데도 있기는 한데요. 뭐 네. 재판이 있을 경우에 일정 기간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대체로는 그런 기간과 관련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뭐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을 뭐 5개월 안에 선고하거나 6개월 안에 선고할 수는 네.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선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네. 당선자의 지위를 확정을 빨리 해줘야 되는 점도 있고 네. 또 뭐 그 빨리 유무효 상태를 확정해 주어야 해당 선거구에 있는 선거 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네. 권익도 보호되는 점에서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조항을 그렇게 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선고가 안 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난해 11월 1일에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네. 대법원에 했는데요. 네. 이제 어떤 점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냐하면 네네. 제청 신청을 했냐하면 네.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네. 허위사실 공표죄의 네. 공표와 관련된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383조의 상고와 관련한 조항 두 네. 가지를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네. 요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허위사실을 이제 처벌하는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그다음에 뭐 소지하고 있는 자 등을 처벌하는데 네. 요 행위 태양이 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공표라는 표현 등이 불분명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형사소송법은 상고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 부당 등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상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양형을 다투는 점에 대해서도 상고 이유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걸 상고 이유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은 위헌이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게 뭐 대법원에 오시기 전에 물어보니까 아직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기록이 방대하고 사안이 민감해서 그렇다라는 게 법원 공부 판사 말인데 통상 이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은 네. 해당 재판부가 네.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네.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경우에 네. 우리 뭐 헌법재판소법에는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청하라 이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네. 상당히 위헌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 또는 위헌이 의심되는 경우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은 판사가 네. 이건 뭐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기각해버리고 네. 그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대법원의 경우에 지금 재판이 네. 계속되고 있는 곳이 대법원이다 보니까 네. 대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것을 신청한 것이고 네. 대법원이 그걸 제청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판단하게 되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는 일반 하급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은 경우와는 좀 다르게 대법원이 이것을 이른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네. 판단했다. 이런 압박감을 가지게 되고 대법원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는 것은 상당한 견해 표명에 해당하기 네.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신중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거 지금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지사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답답함을 토로했죠. 네, 뭐 불안함 속에서 지사직을 연명하기가 싫다. 네. 뭐 이제 아무래도 좀 비판 여론에 대한 네. 응답인 것 같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 선고를 끌고 네. 그렇게 되면 지사직을 더 오래 수행할 것이라는 뭐 일종의 꼼수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한 시각인데 나는 그렇게 네. 뭐 연명하기 싫다. 네. 이런 얘기고요. 이건 뭐 누릴 권리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이런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이지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네. 뭐 그런데 다만 인생의 황혼역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사형은 알겠는데 경제적 사형은 이건 뭐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제 저도 찾아보고 네. 뭐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흔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을 박탈당하게 되면 네. 이제 선거 당선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보전받은 비용도 반환해야 합니다. 네. 보전받은 비용으로 반환해야 될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네. 뭐 본인 스스로는 뭐 내가 강철 멘탈로 불리기는 하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두고 있고 그런 소심한 가장이기도 하고 뭐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전 재산을 다 내고서도 한 생을 살며 다 벌어도 못 갚는다. 네. 그래서 뭐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를 감안하면 신용불량자의 삶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냐 마냐가 어떻게 보면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의 공표 네. 관련 부분은 그간 공표 정도의 표현이면 이게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뭐 매체가 발달하고 다양한 매체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냥 공표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이런 현대의 복잡하고 다기한 여러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범죄 등에서 여전히 많이 규정하고 있는 공표 등이 전부 명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는 네. 조금 회의적이고요. 네. 다만 형사소송법의 상고이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네. 기존에 뭐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든가 뭐 사형이 선고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이유를 인정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네. 선거와 관련해서는 양형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점을 감안하면 한번 좀 판단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일부는 기각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법원이 상당히 명백하게 양형과 관련해서는 상고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네. 100만 원, 300만 원 이 부분이 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뭐 이 지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판 뭐 빨리 선고 빨리 해달라 그래놓고 뭐 헌재 저런 거 신청하고 이거 좀 이율배반적 아니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 지사가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네, 뭐 대법원 재판을 두고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 심판 네. 신청했다거나 뭐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라는 주장은 모욕적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뭐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고 실제로도 그런 방식 등을 통해서 그간 다른 정치인들의 경우에 소송 사건을 상당히 오랜 기간 끌어오면서 직을 유지했던 경우가 있어서 뭐 그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심히 모욕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을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망을 해본다면. 네, 공직선거법은 특별히 선거사범과 관련해서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면 법원으로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과를 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항이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면서 본사 안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대법원이 만약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 버린다면 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소지는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그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는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경우에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를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만약 한 가지만이라도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경우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대법원이 인용을 하는지 마는지부터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